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찬욱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사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비계님께서 공병 장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 K600? 그렇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공병 전투 차량, 그 전투 공병 전차죠. 그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공병에 관련된 무기 체계를 한번 소개해 올리겠는데요. 최근에 한번 그 두 개 업체가 이제 그 경쟁이 붙었죠. 그래가지고 최종 결론이 나서 선정이 된 그런 무기체이기도 합니다. 바로 자주부교인데요. 자주부교에 대해서 비계님이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K600 강습 돌격 전차에 이어서 이번에 쓰리는 자주부교도 역시 강습 작전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장비가 맞습니다. 드디어 우리 군도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전투 공병 쪽에서는 진짜 한 20년 넘는 수건 사업이었어요 이게. 맞아요. 드디어 풀렸습니다. 이 자주부교 말씀드리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리본 임프루브 리본 부교 네. 그 장비 자체도 굉장히 도하의 그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드라마에서 봤지 않습니까? 진짜 사나이에서 탤런트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힘들게 막 그거를 조립하고 하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 엄청 고생하죠. 네, 그런 인력이 아니고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서 준비를 한 다음에 전차와 장갑차를 싣고 넘어갈 수 있는 자주부교입니다. 이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존의 문교는 트럭에 그 문교 마디를 싣고 가서 네, 맞습니다. 일단 강에 떨구고 나면은 그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 가지고 정말 죽어라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거나 정말 그 급할 경우에 헬기로. 이제 CH-47로 맞습니다. 이제 그렇죠. 운반을 해서 떨구고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동 자체는 몰라도 이게 또 와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또 끝난 다음에 또 회수하고 이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자주부교는 그 자체 쉽게 얘기해서 그 트럭에 실려 있던 거가 트럭에 실린 게 아니라 그 자체에 바퀴하고 엔진이 달려가지고 직접 다니는 겁니다. 그 리본 부교를 가지고 사실 우리 군이 한 20년 넘게 운영을 하면서 한미연합 훈련도 해보고 다 하면서 느꼈던 게 그거래요. 설치를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너무 오래 걸리죠. 원래 그 자주부교를 놓을 때 지금 우리가 기성 교리처럼 상대방의 적진이 있을 걸 뭐 공중전이라든가 야포라든가 로 다 소탕을 했다고 치고 넘어가는 건데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다시 언제 적이 나타나서 부교 설치하는 그렇죠. 공병을 작사를 내고 못 넘어가게 할 수도 있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주부교의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도입을 한 거죠. 아까 찬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가장 유명하다는 독일제 지금은 미국의 그 GD 제너럴 다이미스가 인수한 그 M3 이름을 이제 붙였더라고요. M3K라고 한국군 형식으로. 아직 지식화가 됐나요, 그럼? 그냥 신문지상에 나온 게 M3K랍니다. 항상 그 K를 이름이 되게 할 것 좋아하죠. 같네요, 네. 뭐 글로 갈 수도 있고 아직 이제 공식 제식명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한국군이 참 대단한 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도입합니다. 그렇겠죠, 100대에서 아무래도. 110대. 엄청나죠. 많긴 하다. 지금 나온 기사례로는 5천억의 예산을 가지고 도입할 수량이 110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미국이 아직 미군은 안 도입했을 거예요. 네, 안 했고 독일군이 한 30대 갖고 있고 여기서 미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가 항상 보면은 미군을 추정하는 건 좋은데 미군은 워낙 공군력이 세기 때문에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방공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공병의 그 리본 부교로 되는 이 분야예요. 이 분야도 유럽이 발전했지 미국은 그렇죠. 상대적으로 근데 사실 굉장해요, 이런 지금도. 부교나 자주부교나 지금 말한 리본 브릿지의 원조는 러시아입니다. 그렇죠. 러시아가 예.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그 PMP가 지금의 리본 부교고 그렇죠. 러시아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GSP 자주부교가 지금 우리 M3나 뭐 EFV 같은 건데 맞습니다. 우리가 도입한 그 M3 같은 경우 바퀴가 4개에 달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아까 말씀하신 경쟁 상자였던 그 현대 로템이 만들었던 그 터키 FNSS 그 제품보다 훨씬 좋았던 점은 일단 물에 저항이 없어야 되니까 저항이 없고 그다음에 너무 중량이 무겁지 않으니까 좋았던 그런 면이 있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얘기를 했는데 그 한국군이 110대나 도입을 하는데 그렇죠. 독일이 30대, 그다음에 영국이 38대고요.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는 도입 대수를 알 수 없지만 10여 대가 될 정도 되고 대만이 22대를 그렇죠. 갖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또 어디 인도네시아가 18대 도입하고 이래 브라질에만 몇 대 가지 도입하고 그런데 한국군이 무려 110대를 도입한다고 전 합니다. 세계 도입 물량이랑 우리나라 비슷하네요. 그렇죠. 거의 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한국군이 드디어 북과 전쟁을 돌입할 때 평양까지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드디어 다시 또 찾은 거죠. 갑자기 무서워졌어. 이게 너무 참고로 감동적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이 자주부교는 그냥 설치고 뭐고 없이 지가 물로 딱 들어가서 배같이 뜨고 갈 수 있어요. 수륙양용 차량 같이 쓸 수가 있어가지고 그럼 그 물 위에 떴을 때 탱크나 장갑차 같은 게 그대로 그 위에 타서 뗏목처럼 갑니다. 그러면 장갑차 내리고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다 끝나면 지가 알아서 올라올 수도 있고 또 거꾸로 기존의 리본 부교 같이 여러 마디 연결해가지고 다리처럼 쓸 수도 있고 되게 편해요. M3 8대면 100m를 가설합니다. 옛날에 그렇죠. 리본 부교 같으면 어림없는 얘기죠. 그렇죠. 100m 하는데 1시간 반 걸리니까. 아마- 이건 15분이면 다 가설합니다. 그렇죠. 15분 맞아. 예. 20분 15분 걸릴 겁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그 취재를 하시면서도 봤을 때고 저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번의 기회에 한 번 가서 본 적이 있고 그런데 뭐 6공병여단 또 특히 이제 그 7군단의 7공병여단 것도 많이 봤고 그리고 새벽부터 가서 봐야 돼요. 그거 하려면. 그렇습니다. 아우, 정말 그리고 피곤해. 또 육군 도하단 시절에 이제 그 도하단이 이제 그 한강 이쪽 그 행주대교 쪽에서 맞아요. 많이 거기서 훈련했죠. 시범, 그것도 맞아요. 좀 봤는데 일단 부대 위치도 좀 뭐 이건 뭐 다 지금 바뀌었으니까 얘기를 안 드리지만은 좀 멀고 그다음에 와가지고 설치하고 뭐 하는데 야 저래가지고 어느 전쟁하겠나 세월에 싶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대단한 게 그 리본 부교는 중대인데도 그 싣고 다니는 리본 부교와 단정과 다 합해서 56대의 대형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중대급인데도 대대죠. 근데 이 자주부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알아서 기동을 해서 자기가 알아서 물속에 들어가고 다 하니까 그냥 좋은 단급 거죠. 부대인데 그 부대 위치에서 한번 이렇게 제가 이제 자주 가는 쪽이니까 이렇게 한번 봤었어요. 자주 가시니까 자주부교. 이럴 줄 알았어. 그래 하여튼 그 보니까 정말 좀 넓더라고. 부대가 넓은데 빼곡히 있어요. 정말 장비 말씀하신 대로 많습니다. 장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이걸 도입하면 상당히 많이 좀 축소되면서도 인원도 오히려 절감하는 그렇습니다. 엄청난 효과가 그렇죠. 있죠. 그러면서 상당히 그 시간 단축이 되면서 동시에 인원도 줄고 말씀드렸던 그 강행 그러니까 이제 공격 시에 강습 돌격이 강습 아주 편해집니다. 돌격이 가능하다. 예. 제대로 된 강습 돌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여단이 맡고 있어요? 각 군단의 도하대대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물론 이제 지금 공격 부대인 그 7기동 군단에는 더 많은 도하대대가 있어요. 2배수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좀 잔인한 얘기인데 사실 전쟁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 나면 북한에서 뭐 자기네들 다리 먼저 끊으려고 했던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실제로 그러면 안 되게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 군이 얼마나 빨리 평양에 들어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몇백 년의 이후의 운명이 결정될 거예요. 좀 잔인한 얘기긴 한데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강을 얼마나 빨리 지나갈 수 있냐의 결판이 날 거예요. 네. 제일 먼저 예성강 들어가죠. 그 다음에 대동강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청천강까지 네. 큰 강만 그렇고요. 그 두만강도 좁은 건넜으면 적은 그 좀 규모가 적은 그 하천이나 지류 같은 건 또 수없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좀 이렇게 그래서 기갑 장비마다 사실은 그 분야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서 잠수 기능을 신경을 쓰는 그렇죠.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지류나 이렇게 좀 적은 하천들은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한강급의 그 상당히 큰 하천은 쉽지 않거든요. 예, 수심도 4-5m 정도 예. 되고 이러면은 넘어갈 수가 그렇다면은 없죠. 이제 좀 부담이 되고 또 아예 그 기능도 모자르니까 재빨리 이제 공병이 투입이 돼서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육군 항공이 이제 그 공중을 맡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하 작전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이 부분은 자원과 기술이 떨어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지금 이제 도입을 하는 M3라는 자주부교를 도입을 하는데 북한은 이미 자주부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GSP. 아니 그것도 있고 또 북한은 제식명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굿소리가 갖고 있던 그 궤도식 수륙양용차. 그게 GSP예요. 그건 자주 부교는 아니죠 그거는. 자주부교예요. 아니 그거 말고 PMP, 자주P, S61 GSP. 얘기하시는구나. 네, 맞아요. K61, K61. K61. 예, 그거는 맞아요. 수령양용 차량이 그냥 그렇죠. 운반 예. 차량이고. 제게 그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일종의 수륙양용 트럭 같은 그렇죠, 역할을 맞아요. 거기다 전차 예, 싣고 넘어오죠. 전차 실리나? 하여간 전차. 병력이나 장비를 경전차.
아 경전차. 많아요 경전차 러시아 아니 그 경전차는 참고로 그 도하가 가능합니다. PT70 중 그냥 지가 네, 알아서 지가 하죠. 네. 갑니다. 네. K70 몇이는 거 나오는데 예, 우리나라 그러면은 자주부교 그 통과 하중이 한 어느 정도 돼요? 70톤 정도 됩니다. 70톤 정도. 예. 그러면 우리나라 전차는 다 가죠. 갈 수 있다는 네. 거. 그것도 이제 M2라 그 전신인 M2에서는 60톤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개량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70톤으로 한 게 미군의 전차까지도 고려한 거예요. M1A2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A2C 신형. 아, 그거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아주 한데 허덕허덕하겠네. 한계에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 그렇죠. 자주부교가 여담이지만 항상 마르고 닳도록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운송할 수 있는 한계가 70번이랍니다. 70번이요? 70회 정도를 사용하면 예. 그 푼툰이라든가 거기 자주부교 할 수 있는 그런 갖고 있는 각종 구조물들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대요. 그러니까 한번 정비를 또 네. 대대적으로 해야 받아야겠죠. 되는 거죠. 그 미군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제 M 주한 미군이죠. 지금 현재 M1120 전술 트럭에 탑재를 합니다. 그 부교를 탑재해가지고 열심히 달려서 마찬가지로 네, 이제 한미연합할 때 같이 펼쳐놓고 하는 거 봤죠. 예, 하는 그런 지금 방식이고요. 참고로 미군 리본 부교가 우리가 쓴 리본 부교보다는 더 신형이라 그렇죠.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자주 그래도 부교만은 손으로 당겨야 됩니다.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네, 이제 역전돼서 네. 우리 공병이 더 빨리 도하 작전을 할 수가 참고로 이 있습니다, 도하는 이제. 게 도섭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이제 제일 처음에 도섭이라는 게 있는데 도하가 아니고 도섭은 전차나 장갑차가 수심 1m 이하의 것을 자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강도 우리나라에 많고 그 다음 작전이 그런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강습도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지금 말씀하신 자주부교가 거기에 해당돼서 적진에 바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밀도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정밀도하라는 게 이제 이쪽에 있어서 저쪽으로 넘어갈 때 완벽하게 지금 말씀한 리본 브릿지 같은 걸 단단하게 딱 결합을 시켜서 바닥에 잘 해놓고 모든 우리 군수물자가 저쪽 넘어가는 거죠. 정밀도하고 그 다음 건 뭐 여러 가지 도하가 있지만 그 정도 단계에서 우리 군이 첫 번째와 세 번째까지는 있었던 것이 강습도하를 할 수 있게 자주부교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주 그 좋은 적절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의견을 나누고 있고요. 공병 중요합니다. 이제 그 많이 안 다루는 분야지만 중요하고 그래서 이번 계속해서 한번 다뤄보고 있는데 좋은 이야기 많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이제 그 기사화가 조금 더 됐으면 싶은 그런 욕심도 있는데 우리 이제 좀 시간상 이제 플래툰이나 이제 잡지들도 나올 텐데 예. 그런 건 다뤘나요 혹시? 아 다음 호에 다루실 거구나. 다음 호에 다뤄야 되면 다음에 다룰 것 같은 게 근데 저희도 사실 그거는 아직 기종만 선정됐지 앞으로 구체적인 숫자나 이런 거 외에는 뭐 아직 나온 게 없 실물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예. 일단 이제 들어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취재가 그렇죠. 안 되고 예. 그래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거기 있는데 가장 최근에 도입한 싱가포르가 대만이 도입한 M3 G형 장갑형인데요. 예. 그것으로 한국군이 M3K를 만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형인지가 궁금하고 왜냐하면 M3가 가격이 300만 불대에서 750만 불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비싸죠. 근데 우리 군이 도입하는 가격이 400만 불대 정도 되니까 300만 불과 750만 불대에 우리 도입하는 개수를 계산하면 40만 불 정도 되는데 베이직한 건가 아니면 110대나 도입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산 건지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개인적으로. 면허 생산이라 그게 면허 생산 조건이 되면 또 직도입할 때 가격 조건이 또 달라지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제 생각에 애매합니다. 보면 전자로 들어왔으면 싶은 생각이 좀 저도 있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갑, 그렇죠. 네. 이게 최신형이니까. 총알 정도는 최소한 막아줘요. 근데 가격대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은 얼마나 튼튼해요? 이게 가장 궁금해요, 사실. 이게 만약 포탄이 떨어져도 괜찮은 건지. 그렇기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게 이게 포탄 떨어지면 이제 작살납니다. 네. 장갑으로 정확하게 들어도 새가 아니고 그 유도 폭탄이 아닌 경우에 정확하게 명중하는 것도 쉽지도 않아요. 그 사실. 사진 같은 걸 보면 그 차량 위에 이렇게 접혀져 있는 게 펴지는 게 있어요. 거기가 안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 그게 그래요? 떠서 물에 떠 있는 우리가 떠야 말하는 되기 그 때문에. 부교라는 푼톤이라는 게 그건데 푼톤이에요. 물에 뜰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거의 알루미늄으로 만든 가벼운 겁니다. 일종의 뗏목 같은 거예요. 동력이 달린 쇠 뗏목. 쇠뗏목. 그렇죠. 네. 알미늄 뗏목.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어찌됐든 그 어딘가는 도하 그 상황이라면 도하 작전이 가능하고 그렇게 무리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장비이기도 하고 현존하는 그 여러 그 도하 장비 중에서 그래도 가장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있는 장비가 들어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적극
정말 예. 칭찬해주고 싶은 오죽하면 상황이에요. 저희 조상님들께서도 도화가 중요하다고 이제 공무도화가라고 노래를 만들지 않았겠어요. 우리 비계님이 칭찬하는 건 정말 칭찬이에요. 그죠. 예, 뭐 진짜 별로 그렇게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댓글 중에 저 많이 혼났는데 아이, 비꼰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비꼰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그 발전하기 위한 그런 그럼요. 비판으로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 시간 공병 무기체계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